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송탄 출장소를 비롯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탄 출장소 소관에 대한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소장 오영 주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송탄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재 총무과장이십니다. 이미애 민원 토지과장이십니다. 정혜영 세무과장이십니다.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송탄 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라는 한계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각종 간담회와 회의개최를 통해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참여,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출장소 분소, 부서별 연동 담당제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토론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협업 행정을 강화하였으며 컴퓨터 기초 등 6개 과정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여 시민 정보와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정을 통해 시정 추진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서비스 향상의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조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정기 안전 점검과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등 안전 취약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청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해 주기적인 녹지 및 수목 관리와 경관시설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송탄 출장소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7조 진이천 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입니다. 진이천 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원을 이용한 여가 문화 콘텐츠 강화를 위해 캠핑장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하반기 운영을 위한 레일 바이크장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이천 유원지의 어떤 볼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발굴해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시민 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 특히 거동이 불편한 이분들을 위해서 우선 민원 창구와 민원 상담 및 부서 안내를 위한 고객 섬김이 36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 24시와 무인 민원 발급기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결과를 우편 또는 SMS 문자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친절 교육과 업무 연찬을 수시로 실시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착입니다. 22년도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결정, 공시를 위한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공신력 있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의 지속적인 어떤 지도 단속과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수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22년 올해 세입 징수 목표액은 6,021억 원 중 5월 말 현재 기준 정리액은 3,955억 원으로 목표 대비 65.7%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만 416호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 공시를 완료하였고 비과세, 감면재산 등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12억 3,800만 원의 세수 확충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 여건은 고덕 신도시 분양,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사업장 증가 등 지역개발 사업의 어떤 호재로 세입 목표 초과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성실 납세 홍보 활동,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세입증대입니다. 22년도 체납 정리액 목표를 83억 원으로 책정하여 상반기에 42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50.2%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와 행정 제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 추진으로 지방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징수 독려반 운영 등으로 2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가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임원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점검,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장 상인과 방문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홍보용 모니터 설치 등 기반시설을 좀 더 확충하여 차별화된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지관리 강화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금년 설 명절에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경우 대면 방식으로 좀 전환해서 다양한 농산물 직거래 판로 개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경우 불법 성토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농지 관리 및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기업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공장 설립 승인 입지, 사전 검토와 원스톱 민원 서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시민만족 체육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송탄 출장소관할 체육시설은 2충 레포츠 공원 및 2충 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총 27개소의 53개 시설이 면, 동에 분산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2충 문화체육센터 시설물을 개선하고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 보수와 관리를 지속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 일괄해서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날씨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 레일바이크 그쪽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진이천 유원지는 캠핑장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일바이크 이 부분도 이제 수선이 필요하고 네. 수영장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 2, 3년 이렇게 운영을 못하다 보니 네. 퇴적물도 쌓이고 또 20년도에는 한번 강물이 범람한 적이 있어서 어떤 심각한 어떤 그런 손상 내지는 어떤 그런 장애물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저기는 캠핑장 위주로 지금 관리 유지를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레일바이크, 수영장 그리고 또 조명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약간의 어떤 그런 긴급 용역비를 좀 저기를 해서 진단을 해서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좀 대책을 세우고요. 네. 아니 네. 그러면 코로나 때는 방치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운영을 이제 못하다 보니 이용률이 당연히 이렇게 또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 기기의 어떤 그런 심각한 부식 내지는 어떤 그런 고장 발생.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예산을 투여해서 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정비를 해서 사용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우리 진이천 여건에 맞는 하천 어떤 생태 하천 위주의 어떤 그런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기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고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거는 코로나 때 사람이 쓰지 않아도 유지 보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언제 그 준비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안 쓰니까 방치해서 다시 예산을 넣어서 재정비를 해야 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거는 늘 평상시에도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유지보수 관리를 했어야지. 제가 볼 땐 유지 관리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예산이 적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재정비되면 다 녹슬고 이런 거를 다시 막 한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어떤 경우라도 그런 거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걸 뭐 다 무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선해서 쓸 것은 쓰고 이런 저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시설 운영이나 시설 뭐 개보수 이런 걸 다시 이번에 지금 다 짚어보겠습니다. 진이천은 항상 그런 게 반복돼 왔고 그런 일로 해서 늘 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방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이든 집도 안 쓰면은 더 낡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시고 앞으로는 유지 보수를 해서 예산이 더 투여한다거나 또는 빨리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시민이 이용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뭐 행감은 아니니까 이 정도 손에서만 하겠습니다. 뭐 다 할 수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평택도 공시지가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이제 뭐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개발 지역이고 개발 수요가 이제 많이 집중하다 보니 특히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개별 지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이
평택 사람은 땅을 못 사고 살 정도로 올라버렸어요. 서울 맞습니다.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돈 많이 와서 산다지만 평택 사람 자체는 너무 많이 올라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뭐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건 저기 표준 지가 가격이 이제 상승돼서 네. 당연히 이제 그게 저기 수발돼서 개별 토지 가격도 이제 상승하는 저기가 있고요. 네. 이건 뭐 저희 출장소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아니 게 그러니까 아니고. 그렇게 했겠죠. 어떤 근거를 제가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그 개별 공시지가로 인해서 또 그러다 보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나라 전체가 오른다 해서 또 우리가 평택도 사실 땅값이 적은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공시지가를 올리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그 시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책정을 생각해야지 않는 생각은 듭니다. 무조건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기준이 참 저는 좀 궁금한데 그건 차후에 듣기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성장해서 지가가 올라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만큼 살만하고 가치가 있다는 증거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체감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체납자들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이렇게 그 많은 체납을 금액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체납을 많이 하나요? 고액 체납자들? 아, 13페이지요? 네, 세무과장입니다. 네네. 그 현재 저희가 지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네. 현재 한 416명, 한 127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분들이 좀 여러 가지 뭐 사유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요거를 뭐 하나하나 이 세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네, 주로 네, 왜 이런 고액 체납자들이 발생하면 네. 그 사람들이 주로 몇 년씩 이렇게 체납이 돼서 합산이 된 건가요? 한 번에 체납이 된 건가요? 매년 아. 합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네, 네. 그동안에 애초에 잡지를 못했다는 거네. 처음에 빨리 냈으면 부담이 없는데 이게 몇 년이고 계속 안 내는 거 상습적으로 이러는 거네요, 그럼? 좀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좀 그 상습이 좀 일부가 있고요. 네. 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이제 포함이 된 건데 네. 아무래도 조금 상습적인 부분이 좀 체납은 기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어려워서 일시적에 좀 못 낸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체납이라는 성격상 네. 좀 여러 가지 그 사유가 있는데 특히 좀 아무래도 좀 특히 고액 쪽은 네. 상습 쪽이 좀 솔직히 좀 여러 가지 부도 냈다. 이게 우리 흔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코로나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좀 어떤 본인들의 어떤 사업의 실패 내지는 뭐 재산상 손실로 인해서 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못 내는 게 거의 아마 현실적인 상황이었을 거고요. 참 어려운 여러 상황도 있겠지만 네, 상습적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네, 상식적인 사람들은 더더욱 받아내야 되겠지만 네,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할부 분할로 해서도 하겠지만 네. 제가 볼 땐 상습적인 사람이 법을 더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밀리면 밀릴수록 더 내기 힘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 몇 명 정도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효과는 있었나요? 이게 성과는 당연히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아까 상습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상습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면밀히 상습적인 사람은 정말로 좀 강압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거는 약간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네. 명단을 공개했는데 네.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네. 싶어요. 생각은 많이 있으되 정말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 그 화장실 같은 거가 굉장히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잘 되고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그 관리하시는 분도 두고 뭐 시장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네. 그런 저기를 화장실에 대한 어떤 그 고객들에 대한 어떤 그런 최소한의 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관리 내지는 네. 어떤 그런 저기도 모니터링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많이 화장실 문화는 네.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특히 그 재래시장은 참 불편한데 그나마 생리장 선생이 잘 안 되면 더더욱 짜증이 날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농산물 직거래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 이 농산물 직거래할 때는 로컬푸드와 연결해서 그 부분들이 주로 물건을 대는 건가 아니면은 다시 섭외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로컬 푸드하고도 같이 연계는 해서 하지만 네. 농가들로부터 일단 신청을 좀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하고 다 서로 연결을 해서 어려우신 농가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니까 그게 있고요. 그 기업들 17페이지 보면 기업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잘 돼야만이 우리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저희가 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반시설 취업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입지 공장에 많이 입지하기 때문에 네. 가장 원하는 건 일단 이런 행정 절차를 좀 빨리 해서 그렇죠. 빨리 네. 처리하기를 이런 걸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처리 기간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이거 단축하려고 네. 많이 저기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성거구 시의원 이정훈입니다. 7쪽에 있는 진이천 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캠핑장 노후시설 개선이 사고 이홀돼서 넘어왔는데 이 사고 이홀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노후시설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은 저기 그 캠핑장 안에 있는 잠깐만, 잠깐 좀 좀 혼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요. 그때 사업비를 못 써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 4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네, 레일바이크장은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레일바이크장이 운영될 때는 그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76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거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체 기간을 이용한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접촉 같은 여건을 갖지 않도록 제한을 하면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연간 사항은 맞지만 기간이 다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자료 같습니다. 레일바이크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하면서 사용할 예정인지.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번 저기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 763명이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사용료도 147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저기를 징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레일바이크 한 10대가 있는데 이걸 뭐 연간, 월간 이렇게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거의 저기는 했지만 시설 규모나 이런 걸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용률이 좀 저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전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수선하고 좀 저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전면적으로 이거 개편할 수 있는 방법 다 열어놓고 저희가 이번에 기회 때 좀 진단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저희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 물놀이장 운영 개선을 위한 실시 설계 비용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향후 계획에서 보면 물놀이장을 포함한 진이천 유원지 시설 운영 전체에 대한 진단 용역 실시로 해서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게 물놀이장에 국한 건지 아니면 진이천 유원지 시설 전체에 대한 용역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후자입니다. 그래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영장이 많이 투정물이나 이런 게 쌓여 있고 그리고 원체 그게 수선비나 이런 저기 정수 차량비 이런 구입비가 고가여서 그것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 반대편에 있는 레일바이크 또 그 저기 야간 그 경관 조명 요런 게 전반적으로 그쪽에 다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의 용역비로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그거 뭐 용역을 하기 나름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 저기에 어떤 그런 이게 처음 어떤 뭐 신설 용역이 아니고 어떤 개선 용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걸 좀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안 설명 조금 올리겠습니다. 추경에서도 말씀을 올릴 텐데요. 물놀이장 시설 개선은 애초에 저희가 이제 한 4,300만 원 돈 본 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예산에 편성해 주신 건 2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운영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 안의 여건들을 진단 전체를 해보기 위한 내용이지 그걸 갖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때문에 그 추경에도 말씀을 뭐 하상정비나 이런 사업비도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 뭐 추경에서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하는 그 부분을 용역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아까 김혜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곳이 자연형 하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고 매년 침수되고 범람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런 사항을 진단받기 위한 저기 용역비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3회 추경에 이제 물놀이장을 포함해서 진이천 유원지 시설 운영 전체에 대해서 진단 용역을 실시한다는데 이제 그 2천만 원이 뭐 용역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결과물을 좀 얻어낼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이천 유원지는 북부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발전하는 북부의 현실에 맞게 좀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잘 이루어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용역비를 들여서 전에도 그때 한번 일괄적으로 다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해서 다 했던 걸로 아는데 또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용역을 한 건 아시다시피 이게 저기 청소년 네. 재단에서 또 그 2년 전에 또 다시 도시공사에서 운영 주체가 이렇게 변경되면서 그때 뭐 저기 필요한 뭐 시설 그리고 또 인력 예산 이런 거에 대한 운영 진단에 대한 그런 용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저희 있을 때도 음. 해서 저기 금액이 엄청 투자를 해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그 당시던 지금 중장기적으로 애초에 했어야지. 이걸 또 해서 또 하고 용역비를 또 드리고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하고 나서도 또 할 거라고 내 생각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제대로 돈을 투자하세요. 이거 뭐 4천만 원 용역 줘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종원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 지역경제과 15쪽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에 나와 있는 현황 중에 시장 면적과 매장 면적이 맞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김갑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장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바운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 5일장이라든가 뭐 이제 그냥 상설장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상주하고 있는 그 시장의 면적을 여기가 이제 산정한 겁니다.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2022년 2월 올해 228회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된 내용에서는 시장 면적이 13만 5,713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매장 면적은 39,820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월에 올라온 업무 보고에서는 시장 면적과 매장 면적이 좀 많이 상이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번 자료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에서 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홍보용 모니터에 주로 홍보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기에서 광고비나 비용 창출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해주신 모니터는 저희가 이제 일단 서정리 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해볼 거고요. 시정 내용은 저기 말씀 그대로 시정에서 어떤 그런 주요 사항 그리고 또 상인들 후식 그리고 시장 후식 이런 게 이제 주된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말씀해주신 그 운영 비용 그리고 또 광고료 이런 건 구체적으로 이제 상인회에서 계약 당사자와의 어떤 그런 협의 내지는 어떤 그런 저기를 보고 이렇게 계약 내지는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아파트 같은데. 그러면 그 조그만 홍보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것들도 있고 홍보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상가들 각자의 이제 홍보할 상가들을 홍보하고 또 시정 이제 홍보 사항이 있으면 하고 또 요즘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경우에
이제 계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점포에 대한 거는 아마 의원님께서 그 먼저 보신 자료는 그 시청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조금 이제 틀리는 자료가 있는데 시청 전체의 이제 그 면적을 보신 것 같아요. 아닌데요. 올 2월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예, 다시 네, 확인하시고 확인- 정확한 확인-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홍보용 모니터도 서정리 시장에 이제 시범적으로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설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다른 시장까지 확산이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잘 준비 부탁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 18쪽 봐주시면 여기도 뭐 조금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7개에서 53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올 2월에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28개소 43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틀린지 또 궁금하고요. 자료가 똑같은 올해의 자료인데 올 초하고 현재하고 계속 상이하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진 계획에서 축구장 인조잔디 유지 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축구장을 관리할 때요, 이제 전체적인 그 인조잔디를 전체를 드러내거나 이렇게 이제 그 완전히 교체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추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본청에서 이제 그걸 추진을 해주고요. 저희는 이제 그 일부 그 훼손됐거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보수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진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5월인가 4월 정도에 저희가 이제 완충제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이게 흘러나가다 보니까 별로 없다고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보충해서 이렇게 이제 깔아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다수 이용 체육시설물 대관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수 이용 시설물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대관 업무를 하다 보면은요, 그 이제 실제로다가 좀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제 공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써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좀 갈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뭐 저도 많이 공감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우선순위나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 잠깐만 얘기하면 탄력적이면 더 갈등이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관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제 네.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네. 정해졌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뭐 체육회나 아니면 이제 향후에 이런 데에서 이제 한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요구를 하면 이거를 사실은 이제 대규모 행사가 되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당첨받은 데에 또 저희가 이제 양해를 구해서 네. 다른 구장으로다 이렇게 좀 네. 옮겨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네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예,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어떤 우리 시에서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감안할 수 있는데 그 자체도 이제 매뉴얼이나 이런 거로
좀 만들어져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분들에게 대처를 하는 그 매뉴얼이 있어야 이게 갈등이 이제 해소되고 하는 거지. 그거는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갈등을 해소하는 거랑은 좀 관계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들은 어떻게 이것도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최선을 생각이 다하겠습니다. 났습니다. 예. 예, 이종환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또 이용률이 많은 종목이나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굉장히 그 심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같이 협의해서 나가는 방향 뭐 모색하고 저도 뭐 동참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 20쪽에 보면 그 오스카 지역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제가 전에 있는 자료도 계속 찾아보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그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측에 있는 부분들 꼭 필요하신 부분이고 행정을 대표해서 나가시는 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택시의회 해당 지역 의원이라도 시민을 대표해서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고 뭐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반기 의회 업무 보고에서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한 내용이신데요. 오스캅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행정기관 간의 어떤 실무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시민분들이나 어떤 외부 기관 단체의 이런 의견은 우리가 그 출장소 안에 있는 그 8개 우리 과에서 그 담당 그 소관별로 의견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윤회 같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그 저기를 나름대로 저희가 모니터도 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협의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어떤 그런 실무 협의체이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여기 그 논의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참여하는 건 좀 효율성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좀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단체, 외부기관 이런 건 좀 충분히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보완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소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위원회는 명칭은 위원회이지만 그냥 행정 소통을 위한 그냥 소통 창구 정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7일 날 뭐 개인적으로 그 통역을 통해서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이 참석하는 것도 너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지금 현재 체계를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누가 참여하기보다는 이 영역이 간직됐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오스캅에서 논의돼서 나온 그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의회나 이런 쪽으로 같이 보고가 되거나 이 의견을 소통할 수 있었나요? 아니, 저희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부 단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상인회라든지 뭐 이런 저기 이해관계가 어떤 저기 그 관심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결과나 논의 사항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다는 이건 저희 행정 내부 저기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설명을 드린 적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상인회나 이런 부분들은 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시의회에서도 뭐 충분히 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결과들이나 중요한 이슈가 나왔을 때 시의회의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상의가 됐다면
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도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뭐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번에 저도 처음 참석해 보니 뭐 도로, 교통, 환경 이게 다 저기 부대 주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저기 삶과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진행 상황도 이제 앞으로는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뭐 조례라든지 다른 부분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